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라는 문제는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 실버 3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실버 3 정도면은 코딩 테스트에서 약간 쉬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바로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신종 바이러스인 원 바이러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컴퓨터가 원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컴퓨터와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 7대의 컴퓨터가 그림 1과 같이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여기 그림 1이 있네요. 1번 컴퓨터가 원 바이러스에 걸리면 원 바이러스는 2번과 5번 컴퓨터를 거쳐 3번과 6번 컴퓨터까지 전파되어 2, 3, 5, 6 4대의 컴퓨터는 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4번과 7번 컴퓨터는 1번 컴퓨터와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1번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1번 컴퓨터랑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2번, 5번 그리고 이 2번, 5번과 연결되어 있는 3번, 6번 등이 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죠. 그럼 1번 컴퓨터에서 전파돼서 감염된 원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고, 요 4번과 7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하셨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요 네트워크, 요 부분은 당연히 엣지가 되고, 그리고 요 각 컴퓨터들은 노드로 표현하는 그래프 형태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 형태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를 찾을 때 모든 노드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탐색이죠. 탐색은 어느 거를 해도 좋은데 여기서 저는 BFS 그럼 탐색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러 갑니다. BFS는 뭐예요, 여러분? 너비 기반 탐색. 요거는 이따가 코딩을 하면서 어차피 구현을 할 거니까 천천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너비 기반 탐색으로 1번으로 시작해서 몇 개의 노드가 탐색이 되는지 그걸 세면은 결국 감염된 컴퓨터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밑에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입력 출력. 어느 날 1번 컴퓨터에 원바이러스가 걸렸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수와 네트워크상에 서로 연결되는 정보가 주어질 때 컴퓨터의 수 노드가 될 거예요. 네트워크는 엣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 결국 이 정보는 뭐예요? 그래프 정보가 주어질 때 1번 컴퓨터를 통해 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컴퓨터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잘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뭐예요? 1번에서 시작해서 탐색되는 노드 개수죠. 노드 수를 구하여라.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줄에는 컴퓨터의 수가 주어진다. 컴퓨터의 수는 100 이하의 양이 정수래요. 100 이하의 양. 우리 컴퓨터는 1번부터 차례대로 번호가 주어진다. 둘째 줄에는 네트워크상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쌍의 수가 주어진다. 요거는 엣지의 정보가 주어지는 거고, 요거는 엣지가 몇 개인지, 요거는 총 노드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걸 알려주겠죠. 자, 그러면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건 당연하게, 요게 아마 위에 있는 예제일 거예요. 요걸 한번 보면은 노드는 7대, 엣지는 6개.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노드가 있을 거고 엣지 6개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 1번에서 5번으로 가는 거 5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5번에서 6번으로 가는 거 4번에서 7번으로 가는 거 이렇게. 그럼 1번에서 우리가 탐색을 시작하면 탐색이 되는 애들은 2, 3, 5, 6이 되고 요게 총 4개니까 여기 4개가 출력돼요. 이해되시죠? 손으로 푸는 거 너무나 쉽죠? 요거는 그냥 이거 보고 너가 요거는 정말 그래프 데이터 주어질 때 코딩 테스트에서 그래프 데이터 주어질 때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데이터 주어졌을 때 너 BFS나 DFS 할 수 있어? 요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한번 실제로 구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현해서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요거를 왼쪽에 갖다 놓고, 요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거의 볼 필요가 없죠. 요 끝에 거만 보면 되니까 요쪽으로 데이터를, 요 범위를 낮춰 놓도록 할게요. 딱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부터는 실버 3 난이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실버 3 하나 만들어주고,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패키지 데이 1. 근데 이제는 데이 1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버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어서 하루에 한 개만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바 클래스에서 BOJ 26068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다른 영상 보시면 돼요. 그래프의 표현이라는 제 강의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를 갖는 방법, 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인접 행렬, 뭐 인접 리스트, 또 뭐 엣지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가장 좀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인접 행렬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2차원 배열로 데이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컴퓨터가,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거 뭐냐면 컴퓨터가 이제 최대 뭐 100개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오죠. 그쵸? 100 이하인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 인접행렬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인접행렬을 담게 되면 보통 2차원 배열 이렇게 담게 되는데, 이걸로 담기 어려운 이유가 이 주어진 컴퓨터의 수가 만약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만 개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많다,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약간 공간 복잡도에서 얘네가 허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접행렬이 탐색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최대 요구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한번 인접행렬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인접행렬, 인접리스트, 엣지리스트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그 그래프의 표현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를 담는 거, 이제 인풋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개라고 했어요,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스캐너를 저는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 하나 선언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BFS로 할 거니까 한가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그거를 따로 함수로 빼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쓸 함수들은 약간 웬만한 변수들은 다 위에 전역 변수 형태로 선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n, m. 그리고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로 비집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요. BFS, static, int, 그 다음에 그래프를 표현하는 b배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인 카운트, 몇 개가 감염되는지 표현하는 카운트 값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캐너까지 여기 선언을 해놨고, 그럼 이제 받을게요. 첫 번째, 컴퓨터의 개수. 아이고. 이거 저는 보통 SC라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선언 안 돼 있어서 좀 바꿀게요. S.next int. 그 다음에 엣지 개수. 이렇게 봤는데, 위에 제가 이미 스테이틱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n, m, 다시 선언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선언하고 싶은 거는 이제 V배열과 B배열인데요. V배열은 제가 B집 배열인데 이제 해당 노드에 이미 방문한 적이 있냐 없냐 그거를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불리언으로 할게요. 이렇게 받았으면 그럼 그 다음에 B배열 2차원 배열의 크기를 여기서 사실은 100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00일, 100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빨리 하려고 n 플러스 1로 할게요. 왜 n으로 안 하고 n 플러스 1로 하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의 값까지 행열이 있으려면은 n 플러스 1로 1의 크기로 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비집 배열 역시 불리언 n 플러스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한다고 했다는 걸 일단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받을게요. 포 아니면 0 엣지의 개수가 몇 개요? m개. 그리고 인접 행렬에 데이터 담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 두 개씩 받죠. 보통은 저는 이거 S2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시작 노드, 종료 노드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 행렬에다가 시작 노드, 종료 노드 여기의 값을 1로 변경해 줍니다. 1이라는 거는 요게 1이라는 거는 S로부터 2로 가는 엣지가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여기 있는 거 쭉쭉쭉 이제 2차원 배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가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BFS를 시작을 할 거예요. 몇 번부터? 1번부터. 왜냐면 우리는 1번 노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번 컴퓨터가 원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걸 가정하죠. 자, 요거 이제 함수를 만들어주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함수를 만들어주기 전에 보통 그런 거 있어요. BFS는 뭐예요? FIFO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뜻이에요. First in, first out. 요거에 대한 자료 구조는 Q예요. 그래서 저는 Q를 이용해서 얘를 구현을 할 겁니다. BFS를. 보통 Q로 많이 구현을 하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Q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인티저가 들어가요. 그래서 Q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여기서부터 이제 Q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Q를 선언을 할게요. 링크드 리스트로 선언해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Q에다가 1번을 넣어줘야겠죠? 1번. 그렇게 되면 여기에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져요. Q에 들어가 있는 거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BFS 안에 함수를 구현을 할 때 파라미터 사라지죠. 굳이 필요 없네요. 불필요하게. 그럼 1번을 Q에 넣었어요. 그럼 1번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방문을 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비집 배열의 1번을 방문했으니까 true로 바꿔줘.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BFS를 시작해요. BFS는 보통 Q가 비어 있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을 해주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해줘야겠네요. 여기 위에 카운트.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썼죠. 이거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아직 BFS 시작 전이니까 감염된 애는 한 명도 없으니까 0으로 초기화할게요. 다시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BFS로 들어올게요. 너비 기반 탐색을 하는데 Q가 비어있을 때까지 계속 무한루프를 돌아줍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현재 Q에서 값을 빼줍니다. 빼주고 자, i는 0부터 i는 n까지 컴퓨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n까지 가야 되니까 n보다 작은 게 아니라 n까지 작거나 같다. i는 0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정확하게 하면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조건이 뭐가 돼요? 직접 연결되어 있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이면 큐에 넣어서 탐색하기. 이게 BFS죠. 그럼 여기서 그거를 조건문으로 써주는 거예요.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B에 now에 I 값이 연결되어 있으면 1이라고 해요. 이게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I가 방문하지 않은 노드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I가 방문하지 않아야 되니까 펄스 값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노드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얘를 Q에 넣어줘야겠죠. Q에 해당 값을 해당 I 값을 넣어줘. Q에 넣어줬다는 거는 이게 뭐예요? now에서 I로 감염됐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 그럼 감염되는 애가 하나 생긴 거네요. 그 여기다가 카운트 불표를. 자, 그럼 우리는 BFS가 끝났을 때 카운트의 값이 결국 1번으로부터 감염된 컴퓨터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걔를 출력해주면 돼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난다는 것은 보면 돼요. 자, 42번. 여기에서 v 값이 is null 이라고 나옵니다. 왜 v 값이 null이라고 나오는지 좀 잘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 한번 이럴 때는 디버깅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리어 올 하고 디버그. 아, 여기서 근데 제가 이미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감염됐고, 얘 아이가 방문한 애니까 방문한 애로 비집 배열도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나? 한번 봐볼게요. 문제는 똑같이 생겨요. 자, 그럼 디버깅을 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vi는 true.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제가 멈춰놓고 잠깐 봤는데, 제가 요거 로직이 틀린 게 아니고 로직은 요거 true로 해주는 것까지 맞는데 위에서 선언을 할 때 얘를 클래스 형태가 아니라 기본형으로 선언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클래스 형태로 선언을 해놓고 뭐가 문제인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리한 껐을 때 new 불리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형으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run 해보면 아마 큰 문제 없이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근데 제가 일부러 요거 인접 행렬을 했는데 인접 리스트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100 이하의 양수기 때문에 그렇게 속력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인접 행렬로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이죠. BFS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로 주어진 그래프 정보를 요거를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뭐 이런 걸로 아니면은 뭐 엣지 리스트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문제 상황에 맞게끔 잘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담은 것을 이용해서 BFS나 GFS 구현할 수 있는지 이 정도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맞는지도 해봐야겠죠, 여러분? 실제로 맞는지도 해봐야 돼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출 한번 해볼게요. 제출 여기에서 자바 언어 하고 나서 요거 클래스명만 메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 눌러보도록 할게요. 런타임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 되겠죠? 요거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로직 문제는 아니고 제일 기본적인 거, 뭐 이런 거 패키지 같은 거 없애줬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안 없애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없애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바이러스라는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바이러스에서 이제 바이러스 이거 문제 풀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탐색인 BFS 그리고 데이터 담는 거 이런 것들은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요거는 구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실버3 첫 번째 날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